머니쇼입니다. 강세장에서도 투자기회가 있고 약세장에서도 투자기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투자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세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황소, 곰, 그리고 돼지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돼지는 도살당하고 맙니다. 욕심 많은 돼지만 되지 마시고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디스의 포르투갈 신용등급 강등과 이 S&P의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 아직 견조한 모습입니다. 소장님, 이 신용평가사들의 잇따른 경고, 이 남유럽 국가들의 리스크 가능성을 다시 봐야 하는 건가요? 그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은 항상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의 등급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 경험상 항상 그래왔습니다. 금융위기나 또는 큰 재앙이 발생하기 이전에 신용평가사들이 미리 경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신용등급회사에서 이미 위기가 발생이 기정사실화 되었을 때 그때서야 등급 하향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위기가 발생했는데 등급까지 하향하니까 투자자들이 공포심리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것은 그야말로 헤드라인 리스크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또 다른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종료 재료로 제목을 달기 때문에 나타나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팔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시장 반응도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주말 이후에 잠깐 경계심리가 조금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제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향을 밝히면서 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매각이 하락을 하고 있군요. 현대중공업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잘못 말했네요. 하이닉스 매각이 불투명해진 데다가 하반기 실적 모멘텀까지 약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현재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락하는 것은 아마 그 전망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라는 호재 때문에 급등했던 것이 되돌림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기본적인 현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이미 애널리스트가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이미 리포팅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추가적으로 온다는 것이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전망에 대한 가격 하락은 이미 선반영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업황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주가 하락은 약세는 아니다. 다만 M&A 이슈가 당초 기대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부정적인 업황에 대한 것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것에 반등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반대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애를 많이 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룹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TX, LG, SK, 동부 C&I, 효성이 일제히 하락세고요. 거래소에서 이 5개 기업에 대해서 무더기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SK그룹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오늘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이닉스 인수설까지 나오면서 또 하락세를 미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까요? 아니면? 일단 SK그룹이 하이닉스 인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없었던 얘기가 새로 불거진 것이니까 아직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앞으로도 더 그러면 반영이 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당분간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군요.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인수한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서는 조선주가 그래도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수주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하반기에 글로벌 대형 플랜트 등의 발주 계획이 예정돼 있어서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조선주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존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리포팅을 해왔던 내용이고 그 때문에 조선주가 강세를 계속 이어왔었고 최근 시장 전체가 조금 약세를 보일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방어적이었죠. 하반기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현대중공업은 이 하이닉스 인수권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받았던 것들이 복원하는 복원력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조선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이요? 그렇죠. 예. 삼성중공업과 비교했으면 어떨까요? 현대중공업이 더 낫다고 보세요? 삼성중공업은 기존의 모든 정보, 하반기 여파가 된 것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현대중공업은 개별 악재 요인 때문에 주가가 억눌려 있다가 지금 다시 복구되는 과정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동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SK이노베이션만 하락하고 있고요. SOL, GS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값 100원 할인이 이제 종료가 됐죠. 기름값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그래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압박을 계속해야 됩니다. 기름값 100원이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기름값이 1리터당 지금 얼마죠? 2,000원 하는데 이게 100원 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가지고 실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는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폭 할인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100원 인상했던 걸 인하했던 것 갖다가 다시 복원을 시킨다는 거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로 가지고 주가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고 국제유가는 아마 오늘 반등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에너지 수요국들 연합이 단결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국제유가 떨어뜨리기 전략을 지금 저번에 내놓았지요. 전략 비축률을 갖다가 방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국제유가가 이렇게 반등한다고 해서 이것은 실질 수요가 좀 늘어서 반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애널리스트가 전망치를 하나 올렸다고 해서 일시 반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유화주 비중 축소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비중 축소,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주라고 들었습니다. 인탑스 IT 부품주인데요. 9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0.54%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꾸준한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실적이죠. 지금은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적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실적이 지나치게 고평가돼요. 예를 들어 실적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다면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낮춰져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면 지금 인탑스는 스마트폰 핵심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거의 진입 장벽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고 지금 핵심적으로 삼성전자의 핵심 수혜를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이 거의 신뢰성이 높죠.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할 정도로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에다가 지난번 우려 때문에 IT 주 우려 때문에 동반 하락했던 것들이 이 회사의 실적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지금은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번 7월 달은 2분기 실적 시즌,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플레이를 한다.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할 때입니다. 때문에 어쩌면 오늘같이 유럽 경계론이 다시 불거질 때,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좋은 매수 기회가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종목을 접근해야 되겠죠. 업황이 매우 좋은 섹터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뛰어나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죠. 이미 아마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다면 실적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다면 이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좋은 업황, 좋은 실적, 그런 유망주 중에서 신뢰성 있는 실적이라 해야 되고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우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평가됐을 때 싸게 사야 된다는 것이죠.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쌀싸 비쌀 파. 이 종목, 이러한 섹터를 찾는 요령이 바로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이 아래가 S&P 500이고 위에가 우리 코스피 지수인데 위로 바짝 고개를 치들고 이제 어닝 플레이를 할 준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조금 되돌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되돌림이 있다면은 되돌림이 전체적으로 주가를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한 번 더 가겐세일 기회를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도 이렇게 싸게 사야 될 기회를 찾아야 된다. 싸게 사야 투자 기회가 있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겐세일 기회는 시장에서 항상 관찰하고 있으면 언제나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하다가 가끔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싸게 사는 기회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인수 M&A 이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호평을 하고 있고 이미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를 살 매수자가 도대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다는 회사인데 그렇게 팔고 싶은데 왜 사는 사람은 없을까요? 덩치가 너무 컸어.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 회사가 만만치가 않은데 막상 감당하기에 적당한 회사는 시장에서 하이닉스 인수한다면 주가가 떨어질까봐 귀찮아서 안 산다 그러고 좀 더 기다리면 아무도 안 사는 기업 더 기다리면 더 후려치기 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싸게 사기 위해서 좀 더 뒤로 배짱을 튕기고 있으면 더 가격은 떨어집니다.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를 매수자가 원매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 비싸게 안 주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0% 지분만 사면은 전체 덩치가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5조가 넘는데 한 3조, 2조, 지금 10%라면 1조 5천만 주면 되는데 거기에 더블 가격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50% 정도 준다 그래도 2조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2조만 주면은 15조짜리가 그냥 넘어오는데 그래도 안 사는 이유는 좀 더 튕기면 더 그 값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싸게 후려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좋은 주식이고 좋은 종목이고 하이닉스 현재 주인인 금융기관들이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들고 계속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가 드디어 현대중공업이 와우 낚였다. 현대중공업이 사겠다고 덤벼들었다. 굿 찬스였죠. 하이닉스로서는.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이것을 사겠다고 하니까 중공업의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저거 샀다가 또 성자의 저주. 과거에 큰 대형사 인수해서 제대로 가는 거 재미 보는 꼴을 못 봤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치우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인수하는 것은 매우 가벼운 일입니다. 하이닉스 불과 2조만 하면 15조짜리가 넘어오는데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36조입니다. 36조짜리 덩치가 2조짜리 회사 사는 것은 별것 아니죠.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고요?
시너지 효과 따질 필요 별로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은 회사라면 만약에 하이닉스가 재무리스크가 있어서 위험한 회사인가요? 그렇다면 사면 안 되죠. 그러나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전망치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매우 좋은 회사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칩메이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15조짜리를 2조 원이면 산다면은 그냥 그저 헐값에 그야말로 바겐세일에 바겐의 바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을 산다면은 현대중공업에서는 기업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죠. 헐값에 사니까 시너지 별로 안 따져도 됩니다. 사실은 시너지는 업황을 두 개 같이 합쳐서 더 좋은 효과를 나온다고 하지만 업종이 서로 다르더라도 업종 다각화에 의해서 사업 리스크를 오히려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실질 가치, 하이닉스의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인수한다면 그야말로 성자의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 가치보다 형편없는 똥값에 산다면 와우 대박이죠. 그런데 뭐 시너지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돈 투자해서 그냥 이익이 나오는 거 배당 수익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매수했다면 며칠 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마 주식을 샀다면 오늘 급등했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 플레이를 해도 괜찮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계속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전망도 매우 좋기 때문에 작년 실적 대비 PER이 8배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오늘 하이닉스 인수를 포기하니까 주가가 급등했다. 포기하나 안 하나 계속 가지고 있어도 좋은 종목이었죠. 다행히 포기해서 저 좋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이 포기한 것은 왜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귀찮았으니까 아니면은 야 인수자가 나 하나밖에 없다. 단독 인수면은 이거 좀 더 튕기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겠네 해서 더 싸게 살려고 뒤로 물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바겐세일입니다. 바겐세일 기회를 이용하면은 매우 좋은 값에 좋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게 바겐세일 기회가 없는 종목이라도 우리가 바겐세일 기회를 많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 성장주죠.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영역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 장기 성장주 영역이 있는 섹터를 두 개를 꼽아내면 식량난 그리고 전력난 이 섹터에 있는 종목을 골라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량난은 왜 그러냐? 아시아가 경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아시아 중산층이 늘어나서 굶던 사람들이 식량을 소비하게 되면 식량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식량 경작지를 계속 늘려야 되고 식량 경작지를 늘리려면 트랙터, 농기구 수요를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농기구 회사들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농기구 회사로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LS 엠트론이 요즘 비명을 지르고 있다군요. 농기구 생산 판매가 늘어나서 LS 엠트론 지주회사 LS는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요. 그리고 올여름에는 특히 전력난이 심화된다. 중국이 전력난이 심해지고 일본도 전력난이 심해진다.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었고 또 있는 발전소도 다시 재점검, 안전점검을 하느라고 문을 다 닫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난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런 전력난에 당장 발전소를 새로 지을 수가 없다면 에너지 효율화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 기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 기기는 바로 낡은 전력선을 교체하는 전력선 수요, 그리고 배전기를 교체하는 개체 수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 수요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취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또 LS입니다. LS 산전. 그래서 LS가 식량난 수혜주이고 또 전력난 수혜주고 이런 것들이 주가는 오, 단기적으로 한 사이클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되돌려서 거의 저점 수준에 있는 저점 수준에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기 성장주가 주가가 완전히 바닥 수준에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한다면 매우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월은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지금 주식을 사서 실적 발표할 때 발표와 함께 팔아치우는 것이 바로 어닝 시즌 플레이입니다. 미리 사서 노출됐을 때 파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우량 주식, 살만한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것이죠. 싸게 사는 비결,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면 바겐세일 기회입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좋은 예를 보여줬죠. 현대중공업같이 이런 럭키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장기성장주, 식량난수혜주, 그리고 또 전력난수혜주 이런 종목들, 관련수혜주, LS와 같은 종목을 고른다면 매우 좋은 투자 기회가 됩니다. 2분기 어닝 시즌 플레이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파워 스몰캡 따라잡기입니다. 오늘 우리 투자증권의 손세훈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스몰캡 요즘 주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 스몰캡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 중에서 또 좋은 걸 골라오셨는데, 예, 예. YG원이군요, 오늘. 예, 맞습니다. 예, YG원은 그런데 이게 절삭 공구 회사라고 하는데, 예, 예. 그냥 쉽게 들으면 공구 회사가 뭐 대단할 게 있겠느냐. 예. 공구.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회사고 아주 좋은 회사라고 지금 추천을 하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예.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YG원이 영위하고 있는 아이템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쉽게 집에서 전동 공구가 있습니다. 나사를 이렇게 드릴처럼 구멍을 뚫는다거나 그런. 집에는 이제 요새 이제 가구 조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공구가 많은데요. 그런 공구를 CNC 공작 기계라고 한다면 그 앞에 나사를 박는 심이 있습니다. 그 심을 만드는 회사가 YG원이고요. 그러니까 산업용 공작 기계에 들어가는 금속을 깎는 거나 구멍을 뚫는 그런 심을 만드는 회사가 YG원입니다. 그걸 심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자르는 절삭 공구라면은 굉장한 고강도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국 제품하고도 크게 차별화가 금방 드러나는 게, YG원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입니다. 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가공을 하면 이게 절삭이긴 닳거든요. 그러니까 다니까 이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금방 부러져 버린다든가, 소모할 수 있는 그 주기가 엄청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G원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과는 크게 차별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쟁 업체인 일본 업체보다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30%에서 40%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로서 YG원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절삭 공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절삭 공구가 있어야 금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기 엔진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같은 금속을 가공할 때 이 절삭 공구가 쓰이기 때문에 YG원이 생산하는 이 엔드밀이라는 아이템이 없으면 금속 가공이 전혀 안 돼서 자동차라든가 IT 같은 부품들이 생산이 안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자동차하고 아이템이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YG원의 그 전방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YG원 제품도 상당히 좀 많이 잘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업체로서 수출 비중이 70%입니다. 국내 매출 비중이 30%밖에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 수출 비중이 34% 정도 되고, 그리고 해외 쪽, 그러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국내 비중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아시아 비중이 현재 19% 정도 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워렌 버핏이 국내에 투자한 대구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대구텍이라는 회사도 절삭 공구 업체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에 올 때마다 방문을 하는 그런 업체죠. 근데 그만큼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절삭 공구 시장 성장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구텍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거고요. YG원 같은 경우는 대구텍과 뭐 일부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경쟁 겹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대구텍의 모회사, 그러니까 대구텍은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손자 회사인데요. 워렌 버핏이 투자해온 자회사에는 이스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스카가 실질적인 YG원의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카라는 업체가 YG원의 제품을 가져다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만큼 절삭 공구 시장은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 보니까 그 4개 세계적인 회사들이 경쟁사로 진을 치고 있는데 저 회사들하고 그 경쟁을 해서 시장을 확실하게 확보할 만한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나요?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글로벌 업체고요. 근데 그 가장 큰 그러니까 경쟁 업체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스웨덴의 샌드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이 경기가 좀 많이 망가지면서 이 회사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 시장하는 성장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일본 업체가 또 OSG라는 글로벌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나 해외 쪽에서의 글로벌 대응을 상당히 YG원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아 시장 성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맞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게 그러한 그 절삭기, 앞에 그 최첨단 그 소모, 공구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른 아주 강력한 강철을 갖다 잘라내기도 해야 되고 그걸 갖다 구멍을 파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더 강한 강철이어야 되면서 이건 옛날로 말하면은 대장간에서 막 그 굉장히 유명한 대장장이가 굉장히 그 고강도 검을 만드는 그런 그 회사하고 같은 현대의 뭐 그런 회사겠군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그 정도 경쟁력을 갖출 만한 위상을 가지고 현재 그 경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내구성, 그러니까 얼마나 강도가 있느냐가 가장 큰 기술력이고요. 이런 열처리 기술, 그러니까 열처리를 많이 할수록 열처리에 대한 기술력이 높을수록 고강도가 되는데 이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YG원의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실적 업황 현재 전망,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겠군요. 그렇다면은 성장 속도도 지금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YG원을 보실 때는 투자 포인트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공작기계 산업이 워낙에 좋습니다. 지금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이유가 공작기계에 대한 성장성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건 자동차의 그 성장성이 반영이 돼서 그만큼 공작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뭐 굴삭기는 안 팔려도 공작기계가 워낙 업황이 좋아서 다 상쇄하고 커버가 된다고 정도로 공작기계. 네, 맞습니다. 그만큼 공작기계가 좋은 이유가 지금은 자동차가 이제 공작기계의 수요를 많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IT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작기계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공작기계 수주 잔고를 보시면 사상 최초로 분기 수주 잔고가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수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 수주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방산업이 좋기 때문에 YG원은 소모품입니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작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YG원의 제품을 쓰는 공작기계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게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이 아이템의 수요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작기계가 우리나라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일본,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이외에도 일본 내 내수 수주 잔고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작기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YG원은 국내 업체가 아닙니다. 수출이 70%인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작기계가 좋은 상황에서 YG원은 글로벌 수요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거기다 소모품이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계속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 시장의 공략입니다. 국내의 그러니까 국내 공작기계 업체들의 수출 나라 비중을 보시면 2007년도에 중국 비중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수출 비중이. 예. 근데 2009년에 70%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성장이 경제성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공작기계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YG원은 2001년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2001년도에 1공장, 그러니까 1공장을 진출했고 2006년도에 2공장을 만들었는데 2공장 같은 경우는 중국의 로컬, 중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본사와 똑같은 공장을 갖춘 그런 공장입니다. 근데 그 공장이 작년부터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 24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실적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요. 예, 작년에 5억이었던 게 지금 올해는 25억, 24억까지 증가하게 되니까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그대로 성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성장이 그대로 YG원의 전략에 한번 큰 그림을 봤을 때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래 실적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당장 2분기 실적도 늘어나겠죠? 2분기 실적은 물론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가 1,000억 원 사상 최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도 그만큼 수주 잔고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2011년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추정하기에 전년 대비 49% 증가해서 2,4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9% 증가해서 313억 원. 영업이익이 209%. 예, 맞습니다. 예. 순이익 같은 경우는 139% 증가해서 256억 원 정도 증가할 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수주 잔고를 이미 1년치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 워낙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작년 2010년 말 수주 잔고가 549억 원이었고요. 올해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7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억 원 넘습니다. 그만큼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회사에 대해서는 그런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면서도 매출도 2012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와우, 지금 뭐 올해 실적이 매출액 50% 증가, 영업이익이 200% 증가. 그런데 이러한 실적 전망치가 혹시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되어 있는 건 상태는 아닌가요? 네, 우선은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작년 10월, 11월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정도 되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한 8.6배, 그러니까 올해 실적 2012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16,6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시를 하고 있는 근거는 어쨌든 공작기계에 대한 전방산업 성장성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그 공작기계 업체인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평가를 15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15배라는 것은 올해 실적 대비 기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승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YG원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에 대한 소모품으로서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월 거에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의 목표 주가를 16,600원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공작기계에 대한 성장성이 10배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16,6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 올해 예상 실적 PER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아까 6배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내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추정하는 것도 1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PER 같은 경우는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 실적 대비 PER이 6배니까 적정 가치 10배만 주더라도 지금 주가보다는 한 40-5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을 보고 이제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주식사 할인해서 이제 길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YG원 같은 주식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안심할 만한 주식이 아닌가. 그만큼 실적도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리스크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실적에 대한 신뢰성, 실적에 대한 가능성인데, 당장 이번 2분기 실적이 혹시나 실망 실적을 낼 위험은 없을까요? 우선은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실적 성장성은 매출은 60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걱정되는 거는 공작기계, 전방산업에 대한 공작기계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들 걱정하시는 분이 현대차가 언제까지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글로벌 공작기계는 현대차만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충분히 확장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납품해도 충분히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YG원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손세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지요. 지금 오늘 어쩌면은 약간의 되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종목,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사는 것, 바겐세일.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단기 악재가 있었을 때 싸게 썼다면 오늘 강세에서 단기적으로도 차익 실현을 낼 수 있고 길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섹터 장기 성장주에 많이 있습니다. 장기 성장주, 식량난, 전력난, 이런 수혜주, LS 같은 종목도 장기 성장주입니다. 장기 성장주를 싸게 산다면 매우 좋은 종목을 투자 기회가 되겠죠.